안녕하세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박노해 시인의 시를 한 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을 갑자기 제가 왜 떠올리게 됐냐면, 요즘에 이제 조국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이제 한 해 만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조국 교수가 과거에 그 산호맹 활동을 했다고 이런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저희 이제 80년대 후반 뭐 이럴 때 90년대 초반 이럴 때 산호맹 하면은 그냥 이퀄 뭐 거의 일반 대중한테는 이제 박노해 시인이 거의 알려졌죠. 왜냐면 노동의 새벽이라는 그 시집이 당시에는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뭐 노동의 새벽이라는 그 시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시가 이제 있어서 그거를 오늘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불을 꿰매면서 이런 제목이에요. 박노해. 이 본명은 아니시죠? 이 필명입니다. 노동해방해서 박노해 이렇게 되시는데 이제 91년인가 그 이제 구소련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동구권도 무너지고 해서 이제 공산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당시 전까지만 해도 그 우리 사회의 이제 모순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막시즘이라든가 기타 이제 뭐 민족 뭐 담론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부터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확 출현했던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서 뭐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페미니즘. 그때 페미니즘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하니까 뭐 이런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서 좀 책도 뭐 몇 권 읽어보고 했는데 그 페미니즘 뭐 근데 잘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 막 읽어보고 뭐 또 관련된 소설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 뭐 두꺼운 책 이런 것들보다도 이 짧은 시 한 편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목적지를 지나서 몇 정거장을 지나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팍 읽으면서 완전히 그냥 전율하고 막 몰입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정서가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수준의 시도 사실은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이 느낄 정도로 깊게 다가왔던, 그러니까 뭐든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불을 꿰매면서 박노해.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에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아내에게 와서 같이 일하는데도 아니 뭐 같이 일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아내도 뭐 일을 안 하더라도 집에서 아이들 보고 뭐 집안일이 많잖아요. 집에 오면 뭐 밥 달라 뭐 물 달라 뭐 옷 달라. 요즘에는 뭐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뭐 간 큰 남자라고 이렇게 이런 게 유행했던 것도 벌써 한 10여 년 전 같으니까. 여튼 자, 2연 보겠습니다. 동료들과 노조 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모범 근로자였었다.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 지금 관점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노동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열악하고 노동 조건이 이런 급여, 임금 이런 수준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 지식인들이 그 공장에 막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이런 거 개선해야 된다. 사실 지금 같으면 어려운 일이죠. 가서 이렇게 공장에 취업해서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주로 조선시대 비유를 많이 드는데 제가 조선시대 문헌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거든요. 그 시대에도 저런 거 없어요. 뭐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 뭐 허생전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아이 무슨 뭐 글만 읽고 그냥 말이야 돈도 못 벌고 말이야. 그래서 허생 나가가지고 뭐 돈 벌러 나가고 뭐. 뭐 그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1900년대 후반에 우리 뭐 60년대, 70년대 막 이럴 때 오히려 이런 더 심해지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여자가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 운전하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택시기사님들도 많았어요. 여자가 무슨 살림이나.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이 시대만 해도 그랬죠. 3년 보겠습니다. 노조를 만들면서 저들의 칭찬과 모범 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서리 쳐지는 이윤 추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었다. 이론과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 그러니까 거짓 이론과 거짓 상식으로 포장된 거죠. 이런 것들이 많죠.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상식까지도 거짓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하면 다 돼. 거짓이죠. 제가 이거 한번 다룰 건데 성공은 운이다. 물론 동일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하면 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리가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노력하면 다 되는데 뭐 조금 노력해서 조금 성공한 사람 데려다가 맨 뭐 노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그게 상식인 것처럼 거짓이죠, 거짓.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만 해도 이윤 추구, 노동 조건이 많이 힘들었어요. 자, 마지막 연입니다. 투쟁이 깊어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낸다. 노동자는 이웃나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아픈 각성의 바늘을, 심장을 찌르는 거죠. 가슴이 아픈 거죠. 여튼 글쎄 저는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가. 근데 처음 읽었을 때 당시에는 아주 강렬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오늘날 이 시를 읽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에 요즘에 이제 젠더 갈등이 심하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는데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거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뭐 10대나 20대의 이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듣고 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남녀공학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걸로 이런 젠더 이슈로 막 갈등이 굉장히 격화돼서
어렸을 때부터 이성관념이 상당히 삐뚤어지는 경우까지도 봤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이게 엄마도 잘 설득이 안 되죠. 너 그러면 엄마는 여자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아니 뭐 그건 여자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그 남성 여성에 대한 의식, 뭐 특별한 의식은 없어진 정도,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최고 높은 위치인 대통령을 여성이 했잖아요. 물론 탄핵을 당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이런 부정과 어떤 이런 부분에 의한 거지, 그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여자가 무슨 대통령, 여자라서 전혀 그런 인식은 없었죠. 어떤 책을 여자가 쓴다고 그래서 여류 작가라고 해서 그걸 또 뭐 이게 여자가 이런 의식 저도 없단 말이죠. 누가 어떤 지위에 어떤 위치에 남성이 있던 여성이 있던 어떤 행위를 어떠한 것을 남성이 하든 여성이 하든 그런 게 없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 더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 그러실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론 계속 제도적으로 이렇게 뭐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은 많겠죠. 시스템적으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적으로, 그렇죠? 민주주의적으로 토론하고 그 제도나 시스템을 이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거를 이성에 대해서 뭐 여혐이니 남혐이니 이러한 감정을 갖는다는 거는 너무 ridiculous한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황당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걸 예를 들어서 일본이 경제 보복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나가는 일본 사람 데려다가 너 임마 나쁜 놈이야 임마, 걔를 막 혐오하고,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각성의 바늘을 좀 한번, 어머니, 누나, 여동생, 가족 다 여성분들인데 어떻게 여혐을 합니까? 아버님, 아빠, 오빠, 남동생, 내가 힘들 때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막 해서 그냥 나를 구하러 올 그런 가족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남혐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때 10대 때 그 이성을 뭐 여혐이 아니라 여성을 숭배했던 것 같아요. 숭배. 당시 이제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헤르만 헤세의 책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여성이 베아트리아체라는 그런 구원의 여신, 구원의 여인 같은 이미지. 그때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선의 세계에 살다가 이제 뭐 고등학교인가 되면 술도 먹고 막 악의 세계에 빠지고 막 방황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여인, 베아트리아체라는 거는 그 단테가 짝사랑하고 단테가 뭐 구원받은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여성을 이제 숭배하는 거죠. 뭐 구원의 여인.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남자 여자건 뭐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한 개인으로서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이렇게 막 우월감이 느껴지고, 어느 순간에는 또 막 저렇게 막 열등감이 느껴지고. 근데 이성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고 내 존재, 있는 그 자체로서의 내 존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성이죠. 그게 연인이고 그게 부부고, 그죠? 함께 하는 거죠. 이성이라는 존재는 축복이에요. 축복. 물론 사회적 자원이 한정돼 있고 너무 이제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그런 자원에 대해서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다, 뭐 이런 걸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신뢰와 존중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뭐 혐오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노해 시인, 산호맹 계기로 해서 박노해 시인을 떠올리게 돼서 함께 시를 읽어봤는데, 그걸 통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 뭐 젠더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도 그렇고 각성의 바늘을 한번, 박성의 바늘을 한번 찔러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인사이트는 적용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